아, 여기 오늘 마침 또 그 대구에 예, 선글라스 아재가 오셨네요. 아, 오래간만에 뵙는데요. 아, 참, 명연설로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하신데 그동안 좀 잘 뵙지를 못했습니다만, 엊그저께 그 문재인 그 세력이, 문재인이 지금 판문점에서 김정은과의 그 비밀회담을 가졌지 않습니까, 돌연. 아, 이것은 그야말로 명백한 헌법 84조를 위반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신랄하게 또 비판하실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말씀을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아, 어제 그저께 문재인이가 그 이북 넘어간 건 참마다 참 코미디 아닙니까? 자, 이런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가볍게 아무 조치도 없이 덜렁, 어쨌든 간에 지금 북한은 우리의 주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동한 이런도 없이 갔다. 이게 대통령이 적장과 만난 비밀에 만난 그 자체도 우스운 얘기지만, 양쪽 대표가 만날 때는 어떤 의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의제는 국민들에게 당연히 공개가 돼야 되고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덜렁 가가지고 2시간 동안 있었다고 하면서 그 다음날 10시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걸 보십시오.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은 그 내용은 아무 빈 깡통 내용이면 과연 2시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들리는 말에는 군무장 해제한다는 말도 들리고 하는데 뭐 그럴 리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해도 국민들이 참, 우리 개돼지 같은 국민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도 대구에서 올라왔지만 이 국본에서 이래 막바로 발빠르게 이래 대검찰청이 이래 모임을 만들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전 국민이 제발 좀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가히 우리가 죽어야 죽는 줄 알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기야 그 정도로 급하게 뛰다닌다는 거는 그들의 운명도 다 됐다고 봅니다. 저들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면은 충분히 이 주사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를 다시 수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김정은이 요청을 해서 문재인을 만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김정은이 일전에 불과 며칠 안 되는 일전에 미국의 그 싱가포르 회담에 응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문재인을 만나게 된 어떤 배경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예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지요? 한번. 왜 그렇게 만나게 됐을까에 대한. 제가 볼 땐 결국은 김정은이 자체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고는 자아들이 절여될 수가 없고, 지금 북계 체제 70년 동안에 70년 역사를 보면 지금같이 그 북계가 납작 엎된다 하는 자체가 없었거든요. 죽는 한이 있어도 똥배짱 피우던 놈들인데, 지금 김정은이가 부랴부랴 또 만남을 요청하고 이러는 거 봤을 때, 이번 6월 10일 이 회담 성사 비성사를 떠났어. 성사 되면 성사 되는 대로, 성사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저는 김정은의 체제는 한계가 왔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문재인한테 트럼프한테 전달해달라 하는 어떤 그게 있었지 않겠나. 안 그러면은 제가 볼 땐 그런 게 아니면은 두 사람이 무슨 작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정은 자체가 상당히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어제 10시에 그 만난 결과를 발표를 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기에는 의문점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김정은이 문재인과 방금 전에 조금 말씀 언급을 하셨지만 미국에 좀 잘 문재인이 역할을 해줘서 좀 북한을 복폭하지 않도록 해달라든지 이런 요청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시간 끌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혹시 또 점령하려고 하는 의도 같은 거는 혹시 못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비록 지금 현 정권과 주사파의 개돼지 같은 놈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방이 그렇게 허약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엄연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볼 때 문재인이가 기자회견 할 때 나왔지 않습니까? 아무리 핵심 없는 그 자기가 거짓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에 완전 비핵화하기로 했다라고 했지만 기자들이 CVID에 대해 입각에 하는 척 그거는 미국이 만나서 할 일이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저들이 만나서 그럼 김정은이가 뭘 약속을 했다는 겁니까? 자기 입으로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실토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떳떳하게 그러면 CVID 미국에서 요구한 비핵화 협상 조건을 CVID에 입각한 그걸 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든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CVID 이야기 나오니까 그거는 미국과 북한이 만나서 할 얘기도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한테 약속하는 게 뭡니까? 미국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으로 CVID에 의한 핵폐기 프로그램을 내놔라 하는 건데, CVID는 자기는 알 바 아니고 김정은이가 비핵화하기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둘이 만남이 있었지만 김정은이가 어떤 얘기를 했겠지만 그 자체를 문재인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내용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번 가서 20분 면담하고 5분 또 모찌거리가 나왔을 때 아마 당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두 사람이 아무리 만나도 해결책이 없다. 그리고 이 나라 역사는 어차피 6월 12일을 전후로 해서 크게 한번 요동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우파 국민들이 조금만 힘을 내면은 분명히 좋은 세상을 다시 받을 것 같습니다. 예. 긍정적인, 희망적인 부분을 놓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우리 대구 서문시장의 선글라스 아재 오영국 선생님, 오늘 귀하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선글라스 맨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원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구의 애국 지사님 애국 동지는 반갑습니다. 선배님께서, 선글라스 대표님께서 저는 오랜만에 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대구를 일깨우기 위해서 매주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국권의 민청장님께서 알빠르게 움직이시는 걸 보고 동참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귀한 애국동지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문재인이가 미친듯이 김정은을 만나고 왔습니다. 자기 대통령 전용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누라를 차를 타고 비밀리에 갔다 와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10시에 성명을 발표했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그 뒷배경에는 남과 북이 사이좋게 잘 지내려고 하는데 미국이 우리를 방해한다고 해서 앞으로 대대적인 방위 열풍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짓일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의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조금만 힘을 냅시다. 이제 8천만 동포가 자유민주체제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한의 김정은을 맘먹어 제거하고 북한의 핵을 뽑아내고 북한 동포를 마음 놓고 구출할 수 있도록 우리 애국 동지들이 끝까지 버텨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시 주사파 정권에 빼앗긴 정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저 광화문에 세우는 성의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합시다 여러분. 선크라스맨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일본의 전국시대 3대 영웅 중 최종 승리자가 된 독구가와 이에야스가 했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가 했는 얘기는 적정을 믿는 장수가 가장 어리석은 장수이며 그 장수는 그런 어리석은 장수는 죽어 마땅하고 그 일종은 삼종을 멸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주사파 정권을 보십시오. 우리의 주적 적장과 손을 잡고 위장 평화 시원을 하면서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혼을 빼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사파 정권은 반드시 우리가 응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잠시만 길을 멈추고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우방국인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왼쪽 가슴에는 성경이 배지가 선명하게 달려있는데 문재인의 왼쪽 가슴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에 도착했을 때 영정남 꼬라지를 보십시오.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차관보도 아니고 차관보 대리란 여자가 월남 치마를 입고 세탁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짓입니까? 소말리아 국가의 원수라도 그 이상의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자와의 질문을 통역도 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이건 또 무슨 창피스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వే야말로 잠비아 국가의 원수가 와도 그런 대접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경을 떨어뜨린 이 주사파 정권을 볼 때 통쾌한 면도 있겠지만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그런 대우를 받는 데 대해서 기능물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경을 떨어뜨린 이 죄 또한 크게 다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평생을 봉사를 짓고 군림이나 떨어붙고 살아야 될 민족에게 민족의 영웅이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줬건만 거기까지 무슨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감옥에 있는데도 모르고 여러분들 모두가 나 몰라라 하고 계십니까? 모두가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헝클어진 대한민국을 하루속히 되살리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헝클어진 대한민국을 되살리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엽서 보내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손상대 사회자와 또 뒤를 이어 수감되어 고초를 겪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수석과 남재준 장군을 비롯한 여러 애국지사들에게 엽서 편지를 보내어 그분들이 힘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우리 애국 국민들이 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1차로 제작된 엽서 9종에 이어 제2차 엽서는 99도를 맞이하는 뜻깊은 3.1절에 보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로 제작되는 엽서에서 서양화 작가이신 조석주 애국 작가님의 박근혜 대통령 인물화로 제작되었으며 나머지
공용으로 사용하게 될 사정도 매우 뜻깊은 내용으로 제작하였고 후면에 주소를 인쇄해 놓지 않았기에 사실 9종의 엽서 모두를 누구에게나 보내도 되는 공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2차로 제작된 박근혜 대통령의 작품에는 물고기가 표현이 되었는데 이는 깨끗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박 대통령님의 청렴과 깨끗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번 2차 엽서 후면에는 구치소 주소를 직접 인쇄하지는 않은 이유는 조만간 석방되어들 나오실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인쇄하지 않았고 대신 전단에 여러분들의 수용자 번호와 주소를 인쇄해 첨부해 놓았으므로 전단의 주소를 보시고 직접 표기를 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2차 엽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선구자 방송 핸드폰 010-2507-4861에 받으실 분의 성함과 정확한 주소와 엽서 세트 수량과 1차 엽서인지 2차 엽서인지를 회차를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빠른 등기로 발송을 하게 되며 주문 후 일주일이 넘도록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착오가 생겼을 수 있으므로 선구자 방송에 재차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그동안 엽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1차 엽서를 주문하시면서 1차 엽서라고 표기해 주시고 1차 엽서를 보내셨던 분들은 2차 엽서를 보내시고자 하실 때는 주문 문자에서 2차 엽서라고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엽서 구입 대금은 농협계좌 360-02-140392로 먼저 입금 후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엽서 한 세트는 배송비 포함 1만 원을 입금해 주시고 선구자 방송 후원도 겸하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1차 때 제작된 엽서와 2차로 제작된 엽서를 보시겠습니다. 선구자 방송의 엽서 보내기는 석방되어 나오실 때까지 쭉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Go